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3월 HSBC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중국 경기 전망과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HSBC PMI 속보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가파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HSBC가 어제 발표한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속보치는 51.7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0.8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PMI는 수치가 50을 웃돌면 경기가 확장 추세임을 의미하고요. 5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의미인데요. PMI가 5개월 연속 50을 넘어 경기 확장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2월 PMI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회복한 겁니다. HSBC는 다음 달 1일에 3월 PMI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 PMI 속보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에 기대감을 좀 형성하기도 했는데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네요. 네, 3월 PMI 속보치가 호조를 보였지만 이를 무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팅루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PMI 속보치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사실이라며 중국의 이번 PMI 호조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지표가 거의 부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PMI가 좋게 나온 것은 일회성 이벤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중국 3월 HSBC PMI 속보치에 대한 평가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주 연구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3월 수치가 지금 51.7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춘절로 인한 왜곡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3월 지표를 좀 보고 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3월 지표가 기존의 그 2월 수치나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또 그 세부 항목별로 그 대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생산이나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좀 개선되는 추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5개월 연속 50을 넘었었기 때문에 이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한다고 보셨습니다. 하긴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가 좀 낮게 나오면서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중국은 시진핑 리커창 체제 출범을 앞두고 경기 회복 이상 조짐을 보였었습니다. HSBC 2월 제조업 PMI 예비치와 확정치가 각각 50.4로 낮아져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 50선만 간신히 유지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2월 PMI 여파가 중국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2월 PMI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춘절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3월 전국 인민대표 대회를 앞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관망세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3월 지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중국 2월 PMI가 크게 둔화됐던 만큼 완전히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 조선주 연구원께서는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의 이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일부 산업별로 재고 부담이 여전하고 또 제조업 투자의 그런 회복세가 여전히 느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2월 지표를 본다면 중국의 내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고정자산 투자와 같은 부분들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특히 수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중국의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무게를 두셨습니다. 네. 다만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재고 부담 그리고 투자 위축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함께 덧붙였는데요. 자, 최근에 좀 지표를 보면은요,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 고정자산 투자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부진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면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건데요. 우선 산업 생산은 지난 1, 2월에 전년 대비 9.9% 늘어나 전문가 예상치인 10.6%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소매 판매는 12.3%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4년 초 이후 가장 저조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면 물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3.2%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중국 경기가 이렇게 우려가 되금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아직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난 2월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전년보다 6.3% 늘어 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지난달 FDI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한 82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에 7.3% 감소해서 크게 개선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FDI 결과는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반영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는 점은 중국 경기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고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조선주연구원,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중국 시장에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함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제 플러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개월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세를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거와 같은 그런 메리트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수 촉진이나 민생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반등세를 감안을 한다면은 중국의 원가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과거와 같은 메리트가 유지가 된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회복 추세는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속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최근 중국 경기에 대해서 심중론과 낙관론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성장률 자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7.9%를 기록해서 2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둔화하다가 지난 3분기 7.4%로 바닥을 치고 4분기에 반등한 건데요. 이에 따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4분기 이 같은 성장률 반등은 중국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또 2011년 말 이후 두 차례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심리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분기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올해는 8%대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벌써 GDP 성장률의 이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요? 네, 메릴 린치가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3%에서 7.9%로 내려잡았고요. 그리고 연간 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8.1%에서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활동이 여전히 취약하게 나타나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곧 내려잡을
거라는 관측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또 중국 경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주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주택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부분과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세칙을 내놨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나온 지표를 종합을 해본다면은 시사점은 첫 번째로는 대외 수요, 그 대외 수요에 대한 그런 지표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지만 내수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2월 CPI가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 춘절에 대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2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농산품 가격이 다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통화정책 변화나 이런 걸 우려할 만한 그런 물가 반등 속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합을 한다면은 부동산 규제 기조는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 조절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좀 더 우선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정책성 호재는 아닐지라도 도시화에 관련된 그런 투자 정책이나 소비 촉진책이 좀 나와줘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그 금통위원들을 위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러한 이슈는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될 만한 그런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우려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요.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우선일 것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도시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소비 진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입니다. 우리 증시가 최근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한국투자증권 조선주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저효과를 제외를 하면 중국 경기 회복 속도는 상당히 완만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이러한 경기가 한국 증시에 별다른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 변수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4월에 열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 나와준다거나 도시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준다면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셨다시피요. 경기 회복과 둔화 양쪽에 대한 가능성이 모두 있는 만큼 한 가지 지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과 경제 상황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증시 영향력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경기 전망과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주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